베트남 다낭에 여행을 오는 사람들이 여기를 꼭 가야 할까? 굉장히 고민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우행산이 그곳인데요. 산이라니까 일단 등산 극혐하는 분들은 싫어요 꼭 누르고 시작하는 곳입니다. 과연 우행산은 꼭 가봐야 하는 곳일까요? 안녕하세요. 베트남 관광곡곡 배트맨입니다. 갈까 말까 고민이 되는 곳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 바로 우행산인데요. 아직 안 가보고 고민만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우행산에 꼭 가야 할 이유가 있는지 지금부터 샅샅이 살펴보겠습니다. 레고레고! 그렇다면 우행산은 왜 우행산이 되었을까요? 동양에는 만물이 금, 목, 수, 화, 토 이 5가지 원소로 이루어졌다고 일컬어지는 우행설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5개의 봉우리에 각각 원소 이름을 붙였는데요. 더 오래전에는 근처 바닷속에 사는 용이 승천하면서 알을 5개를 낳았는데 알에서 용이 부화한 후 남겨진 껍질이 5개의 봉우리가 되었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요일에 이름을 붙인 것도 바로 이 오행 5가지에 각각 해와 달을 의미하는 일과 월을 추가한 것입니다. 현재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는 수산, 투이선을 일반적으로 우행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마블 마운틴, 즉 대리석산이라고 불리는데 5개의 산봉우리와 그 주변에 대리석이 많이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우행산 인근 노점상에서 대리석 기념품을 굉장히 많이 판매하고 있는데요. 애석하게도 대부분 이 지역의 대리석이 아니라고 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궁금증 하나가 생겼습니다. 수산 말고도 다른 산에도 가볼 수 있을까? 그래서 베트남 다낭 현지인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우행산이 산이 5개인데 투이선, 수산은 사람들이 많이 가잖아요. 거기 말고 다른 산도 갈 수 있는 데가 있어요? 다른 건 모이는 거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베트남 사람도 많이 안 가. 많이 안 가고 거기 말고는 안 간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수산 말고 우행산의 다른 산들은 현재로서는 가볼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행산은 다낭 시내에서 해안도로를 따라 호이안 방향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낭 시내에서는 조금 더 가깝고 호이안에서는 먼 위치인데요.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이드나 투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렵지 않게 가실 수 있을 테니까 자유여행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그랩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낭 시내에 있는 노보텔을 기준으로 하면 4인승 차량은 15만 7천 동, 약 8,400원, 7인승 차량의 경우 19만 4천 동, 약 1,300원 정도가 나오고요. 조금 더 가까운 미케비치의 프라마 리조트를 기준으로는 4인승 6만 9천 동, 약 3,700원, 7인승은 8만 5천 동, 약 4,500원 정도가 나옵니다. 호이안은 많이들 가시는 올드타운을 기준으로 확인해봤습니다. 아무래도 거리가 더 멀다 보니 금액이 많이 올라가는데요. 4인승 차량은 24만 9천 동, 약 13,200원, 7인승 차량은 30만 4천 동, 약 16,200원입니다. 우행산 입장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인데 둘러보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너무 늦게 오는 경우에는 티켓 판매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유있게 둘러보시려면 오후 3시까지는 도착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5시가 되면 모두 산 밖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우행산에 올라가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방법, 다른 하나는 튼튼한 2다리를 믿고 걸어서 올라가는 방법입니다. 일단 우행산의 입장료 요금 체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우행산에 올라가려면 기본 입장료를 먼저 내야 합니다. 입장료는 4만 동, 약 2,100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면 이용요금이 또 발생하는데 편도 15,000동, 약 800원 정도 됩니다. 엘리베이터 티켓은 산 아래와 위쪽에서 모두 살 수 있으니 산 아래에서 애초에 왕복으로 티켓을 사셔도 되고요. 편도를 사서 올라간 뒤에 위쪽에서 다시 티켓을 사서 내려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행산에 있는 여러 동굴 중 유일하게 안푸동굴만 따로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입장료는 2만 동, 약 1,100원입니다. 엘리베이터를 왕복으로 타고 우행산을 올라갔다 내려와서 안푸동굴까지 둘러본다면 최대 드는 비용은 9만 동, 약 4,900원 정도로 아주 저렴하게 우행산을 둘러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 산의 중턱 정도까지는 바로 올라갈 수 있는데요. 엘리베이터가 정상까지 가는 건 아닙니다. 우행산 전체를 둘러보시려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도 계단으로 한참을 더 올라가야 합니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걸어서 올라가는 길은 각각 게이트 A와 B 두 곳이 있습니다. 저는 게이트 A 방향으로 걸어서 올라가 봤는데요. 등산 시간이 길지는 않은데 그래도 더운 날씨에 올라가기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도대체 오행산엔 무엇이 있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드는 걸까요? 오행산에는 총 6개의 동굴과 4개의 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볼만한 전망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동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가장 대표적인 동굴 2개가 후옌콩 동굴과 암프 동굴인데요. 후옌콩 동굴은 엘리베이터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동굴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기를 포기하거나 길을 잘못 들어서 못 보고 돌아가는 경우가 허다한 곳이기도 합니다. 혹자들은 이곳이 손오공이 갇혀 있었던 동굴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서유기의 오행산과 다낭의 오행산은 이름만 같을 뿐 전혀 연관성이 없습니다. 서유기의 오행산은 티벳에 있는 산입니다. 이 동굴은 천장에서 쏟아져 내리는 햇빛 아래에서 인생샷을 찍을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해가 쨍쨍한 날, 낮 시간에 가면 동굴 바닥에 핀 조명을 쏜 것처럼 포토스팟이 생기는데요. 천장의 구멍은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군의 폭격에 의해서 생긴 것이라고 합니다. 전쟁의 아픔을 따스한 햇살이 어루만져 치유하는 느낌입니다. 암프 동굴은 일명 지옥동굴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동굴 안쪽에서 위쪽 계단으로 올라가면 천국, 아래쪽 계단으로 내려가면 지옥을 체험할 수 있는데 어디를 가야 할지 바로 이곳에서 판결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곳은 10개의 지옥을 관장하는 명부시왕이 있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살아생전에 지은 죄에 대한 재판을 받고 어떤 지옥에 가게 될지 결정되는 곳입니다. 지옥과 천국을 맛보기로만 살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과 체력이 되시면 2곳 다 가보시고 아니라면 한 곳만 가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참고로 천국 가기가 훨씬 힘듭니다. 오행산에는 총 4곳의 사원이 있는데 그중 가장 유명한 곳이 영흥사입니다. 다낭에는 총 3군데의 영흥사가 있는데요. 가장 유명한 곳이 선자반도에 해수관음상이 있는 곳이고 하나는 오행산, 또 다른 하나는 바나힐에 있습니다. 오행산 영흥산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와서 조금만 안쪽으로 걸어 들어오면 만날 수 있는데요. 오행산의 다른 사원보다 훨씬 화려한 건축 양식을 보여주는 곳이라 꼭 한번 와보면 좋은 곳입니다. 신발을 벗고 법당 안쪽으로 들어가 볼 수도 있고 이렇게 기도를 올리는 사람들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탐타이 사원입니다. 베트남 사람들이 웨딩 촬영 등 스냅샷을 많이 찍는 곳이기도 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곳이 영흥사보다 고즈넉하고 차분한 분위기가 들어서 더 좋았습니다. 사원 주변 곳곳에 석탑이나 각종 건축물들이 많이 있는데 딱히 일관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고 그냥 남는 공간에 이것저것 세워둔 느낌이긴 합니다. 사원 안쪽 마당에는 배를 만지면 소원을 이루어준다는 포대 화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얼마나 배를 만졌는지 배 쪽만 색깔이 다른 거 보이시나요? 탐타이 사원 옆쪽으로는 탐톤 사원과 튜탐 사원이 있는데 이곳은 관광객들이 많이 찾지 않는 곳입니다. 시간이 되시면 한 번씩 가보셔도 크게 나쁠 건 없습니다. 오행산에는 총 6곳의 뷰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와서 바로 볼 수 있는 전망입니다. 꼭 산 정상에 올라가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뻥 뚫린 뷰를 감상할 수 있는데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면 전망 외에도 유명한 사러이 탑을 볼 수 있는데 우리말로는 사리탑, 말 그대로 부처님이나 고승의 사리를 모셔둔 곳입니다. 오행산 밖에서도 보이는 가장 큰 탑이 바로 이 사러이 탑입니다. 두 번째는 영흥사 앞마당에서 볼 수 있는 전망인데요. 전망을 보러 가는 길에 예쁜 잉어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잉어는 너무 예뻐서 이곳에서는 잉어만큼 예쁜 산 아래 마을과 바다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망해대라 불리는 바다 전망대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곳은 전망대라는 이름이 민망할 정도로 별게 없습니다. 시야가 탁 트여 있지 않아서 별로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은 곳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번통동굴을 통해서 올라가거나 옆에 있는 계단을 통해서 올라갈 수 있는 헤븐스 게이트라 불리우는 산봉우리인데요. 올라가는 계단이 꽤 많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열심히 계단을 오르고 또 오르다 보면 멋진 전망을 마주하게 돼.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멋진 전망을 마주하게 됩니다. 얼핏 보면 이곳이 산 정상 같지만 가장 높은 봉우리는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따로 올라가 보질 않아서 소개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가장 높은 봉우리를 오르는 즐거움은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마지막 전망대는 제가 가장 추천하는 곳입니다. 삼타이사원 맞은편에 보이는 전망대인데 망강대라는 이름처럼 강을 볼 수 있는 전망대, 즉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오르면 한강과 오행산의 나머지 4개 봉우리를 모두 한눈에 볼 수 있는데요. 왼쪽부터 목산, 화산, 금산, 토산 순서입니다. 산 정상에 올라가기 힘드신 분들은 이 전망대만 올라와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오행산은 꼭 가봐야 하는 곳일까요? 일단 오행산에 가면 이렇게 귀여운 강아지를 볼 수 있고 이렇게 귀여운 강아지도 볼 수 있습니다. 자연 속을 걸으며 여유롭게 힐링을 즐긴다거나 멋진 배경을 두고 사진을 찍는 걸 좋아하는 분들은 꼭 한번 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군데군데 숨어있는 불상이나 각종 탑 등을 찾아보는 재미도 있으니 시간 여유가 되신다면 대충 훑어보지 마시고 꼭 구석구석 돌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오행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뿅!